제목 거울 속 내가 웃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분명 알람은 3번이나 울렸고 창밖은 흐렸고 몸은 평소처럼 조금 무거웠다.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가 가볍게 떠있는 느낌이었다. 꼭 누군가가 내 가슴 안쪽에 작은 전등 하나를 켜놓은 것 같았다. 꿈 때문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낯선 방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다. 그냥 내 방 화장대 앞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거울 속에 나는 현실의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고 눈가에는 부드러운 웃음이 번져 있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의식해서 지은 표정도 아니었다. 그냥 정말 행복해서 웃고 있었다. 나는 꿈속에서 거울 속의 나를 한참 바라보았다. 내가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 생각이 들었다. 요즘에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먼저 흠부터 찾았다.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피부가 칙칙하다. 눈빛이 죽었다. 머리가 엉망이다. 나이 들어 보인다. 거울은 나를 확인하는 물건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물건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꿈속의 나는 달랐다. 거울 속 나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나를 안쓰럽게 보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며 웃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이제야 나를 제대로 봐주었다는 듯이. 나는 꿈속에서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내가 입모양으로 무언가 말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뜻은 알 것 같았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을 본 순간 잠에서 깼다. 나는 침대 위에 누운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꿈은 사라졌는데 그 표정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행복하게 웃던 내 얼굴. 나를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던 얼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습관처럼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현실의 나는 꿈속의 나와 달랐다. 머리는 눌려 있었고 눈 밑은 조금 부어 있었고 입술도 말라 있었다. 그래도 나는 바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한참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어보았다. 처음에는 이상했다. 혼자 거울을 보며 웃는 내가 조금 우스웠다. 그런데 2번째로 웃었을 때는 조금 나아졌다. 3번째는 더 자연스러웠다. 괜찮아. 나는 아주 작게 말했다. 꿈속에 내가 했던 말처럼. 그 한마디가 하루를 조금 바꾸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옷이나 대충 입고 나갔을 텐데 그날은 옷장을 조금 더 오래 열어두었다. 한동안 입지 않았던 밝은 베이지색 니트를 꺼냈다. 늘 검은색이나 회색 옷만 고르던 내가 밝은 옷을 꺼내 입는 일은 사소하지만 낯선 변화였다. 화장도 조금 정성스럽게 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였으면 해서였다. 립스틱도 평소보다 한 톤 밝은 색을 골랐다. 거울을 다시 보았다. 완벽하진 않았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니, 생각보다 괜찮았다. 출근길은 평소와 같았다. 사람들은 바빴고 버스는 복잡했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모든 것에 덜 예민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문득 보였는데 꿈속의 얼굴과 아주 조금 닮아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은 다시 시작되었다. 읽지 않은 메일이 쌓여 있었고 팀장은 아침부터 급한 자료를 요청했다. 동료 수지는 늘 그렇듯 내 책상 옆에 와서 말했다. 미안한데 이것 좀 봐줄 수 있어?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예전의 나라면 바로 응, 줘봐라고 했을 것이다. 사실 내 일도 많으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혼자 속으로 화를 냈을 것이다. 왜 나는 늘 이렇게 남의 일을 떠안는 걸까? 왜 나는 싫다는 말을 못할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지금은 내 자료 먼저 마감해야 해서 어려워. 점심 이후에 시간이 되면 봐줄게. 수지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나도 놀랐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그렇게 담담하게 나올 줄 몰랐다. 아, 그래? 알겠어.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괜히 심장이 뛰었다.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손끝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다. 누군가를 실망시킨 것 같다는 불안보다 나를 지켜냈다는 작은 안도감이 더 컸다. 그때 문득 꿈속에 거울이 떠올랐다. 행복하게 웃던 나는 어쩌면 미래의 내가 아니라 내가 잊고 있던 나였는지도 모른다. 남에게 맞추느라,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느라 정작 내 마음은 계속 뒤로 미루던 나. 그 나를 이제야 마주 본 것일지도 몰랐다. 점심시간에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너 오늘 뭔가 달라 보인다. 그래? 응. 옷 때문인가? 아니면 표정 때문인가? 아무튼 좋아 보여. 나는 웃었다. 나 오늘 꿈 꿨어. 무슨 꿈? 거울 보면서 내가 엄청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 민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좋은 꿈 같은데?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근데 이상하게 꿈속에 내가 나한테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거 진짜 좋은 꿈일 수 있겠다. 너 요즘 너무 너 자신한테 박했잖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했다는 말이 정확했다. 나는 나에게 늘 엄격했다. 일을 잘해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넘겼고, 실수하면 오래 붙들고 괴로워했다. 누군가 칭찬하면 민망해서 아니라고 했고,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내가 예민한 건가 생각했다. 나는 늘 나를 가장 늦게 챙겼다. 민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변화가 생기려면 큰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변도 조금씩 바뀌어.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부장님이 나를 회의실로 불렀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오전 자료에 문제가 있었나? 내가 수진의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은 게 말이 돌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부장님은 뜻밖의 말을 했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 실무 담당자를 정해야 하는데 정하연 씨가 맡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신규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꽤 중요하게 보는 일이었다. 부담도 컸지만 잘하면 내 이름을 확실히 알릴 기회이기도 했다. 예전의 나라면 바로 겁부터 났을 것이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이 더 낫지 않을까요?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죠? 그런 말이 먼저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했다. 겁은 났다. 분명히 났다. 그런데 그것 밑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있었다. 해보고 싶어.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 네, 해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할 것 같아서 맡기는 겁니다. 너무 혼자 떠안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건 요청하세요.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조금 풀렸다. 그래도 웃음이 났다. 내가 방금 기회를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퇴근길, 나는 오랜만에 지하철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걸었다. 날은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이 섞여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풍경 속을 걷는 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조금 가벼웠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다. 내일도 일은 많을 것이고, 프로젝트는 부담스러울 것이고, 인간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 바뀌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방식이 아주 조금 바뀌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현관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 머리는 조금 헝클어졌고 립스틱도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보다 더 마음에 들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다시 웃어보았다.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 미뤄두었던 노트를 꺼냈다. 새해 계획을 세우려다 빈 페이지로 남겨두었던 노트였다. 첫 장 위에 천천히 적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한 날.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목록을 적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기. 칭찬을 받으면 아니라고 밀어내지 않기.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겁부터 내지 않기. 거울을 볼 때 흠보다 오늘의 나를 먼저 보기. 나를 위해 시간을 쓰기. 적고 보니 별것 아닌 문장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별것 아닌 문장들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며칠 뒤 변화는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수진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게 되었다.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주되 내 시간을 침범하는 일에는 선을 그었다. 처음엔 불편했다. 수진도 조금 서운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내게 일을 덜 떠넘기기 시작했다. 하연 씨 바쁘면 내가 해볼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선을 긋지 않아서 상대가 넘어왔던 것이지. 상대가 반드시 나를 무시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걸.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하자 사람들도 나를 조금 다르게 대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도 나는 예전보다 말을 더 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내 의견이 틀리면 어쩌나 걱정됐다. 하지만 한 번 말하고 나니 두 번째는 조금 쉬었고 세 번째는 더 자연스러웠다. 누군가는 내 의견에 반대했고 누군가는 보완점을 말했다. 예전 같으면 반대를 공격처럼 받아들였겠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의견은 내가 아니었다. 내 의견이 수정된다고 해서 내가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 나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엄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엄마와 나는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통화하면 늘 비슷한 이야기로 끝났다. 밥은 먹었니? 일은 힘들지 않니? 결혼은 생각 없니? 건강 챙겨라. 나는 그런 말들이 부담스러워 짧게 대답하고 끊곤 했다. 그날은 달랐다. 엄마, 나 요즘 조금 변하려고 해. 수학이 넘어 엄마가 잠시 조용해졌다. 무슨 일 있어? 큰일은 아니고 그냥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려고.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너를 많이 미워했니? 그 질문에 목이 막혔다.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조금. 엄마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내가 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는 아닌가 보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나에게 해주지 못한 말을 엄마에게서 들어서였을까?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조용히 울었다. 엄마는 다그치지 않았다. 왜 우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냥 말했다. 하연아, 너는 좀 못해도 괜찮아. 꼭 잘해야만 사랑받는 거 아니야.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오래 울었다. 행복하게 웃는 꿈을 꾸었는데 현실에 나는 울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눈물도 나쁘지 않았다. 그것은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라 오래 참았던 마음이 풀리는 눈물이었다. 며칠 후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있었다. 나는 전날 밤까지 자료를 다듬었다. 발표 자료를 10번 넘게 확인했고 예상 질문도 적어보았다. 손은 떨렸지만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다. 발표 당일 아침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꿈속에 내가 떠올랐다. 거울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던 나. 나는 현실에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해보자. 발표는 완벽하지 않았다. 중간에 한 번 말을 더듬었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했고 확인 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예전 같으면 모른다는 말을 하는 순간 얼굴이 새빨개졌을 텐데 그날은 괜찮았다. 발표가 끝난 뒤 부장님이 말했다. 좋았습니다. 특히 방향성이 명확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감사를 받았다. 그 작은 태도 하나가 나에게는 큰 변화였다. 그날 저녁 민지와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쳤다. 봤지? 너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원래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믿어보는 중이야. 그게 제일 큰 변화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나의 변화는 갑자기 예뻐지거나 갑자기 성공하거나
갑자기 인생이 풀리는 식이 아니었다. 드라마틱한 행운도 아니었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운명적인 사랑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대신 나는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말투를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하루의 결을 바꾸었다. 꿈은 그렇게 현실이 되고 있었다. 한 달 뒤 프로젝트는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이 적힌 주요 제안서를 냈고 그 일로 작은 포상도 받았다.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했다. 수진도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요즘 하연 씨 진짜 멋있어 보여요. 예전 같으면 민망해서 손사래를 쳤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나도 요즘 조금 그렇게 느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내가 먼저 놀랐다. 나도 요즘 조금 그렇게 느껴요. 내가 나를 멋있다고 느낀다니.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다니. 나는 그 순간 다시 꿈속 거울 앞에 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다발을 샀다. 누군가에게 줄 꽃이 아니었다. 그냥 나에게 주고 싶었다. 연분홍색과 흰색이 섞인 작은 꽃다발이었다. 집에 와서 컵에 물을 담아 꽂아두니 방이 조금 밝아졌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내가 있었다. 한 달 전보다 크게 달라진 얼굴은 아니었다. 여전히 피곤한 날은 피곤해 보였고 웃지 않으면 무뚝뚝해 보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거울 속 나를 적으로 보지 않았다. 거울은 나를 평가하는 물건이 아니라 나를 확인하는 창이 되었다. 오늘 내가 어떤 얼굴로 살았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무엇을 견뎠는지, 어떤 순간에 웃었는지 조용히 보여주는 창. 나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꿈속의 웃음과 닮아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거울을 보며 행복하게 웃는 꿈은 누군가가 내 인생을 바꿔준다는 예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다시 좋아하게 될 수 있다는 신호였다. 나를 미워하느라 잃어버렸던 힘이 돌아올 거라는 예고였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징조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더 이상 칭찬을 밀어내지 않았다. 더 이상 거울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지 않았다. 더 이상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흔들리는 날도 있었다. 어떤 날은 다시 예전처럼 작아졌고 어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다. 거울 속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아침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런 날에 나도 나라는 것을, 웃는 나만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울고 지치고 초라해 보이는 나까지도 결국 내가 데리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며칠 뒤 나는 다시 비슷한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거울 앞이었다. 하지만 이번 꿈에서는 거울 속에 내가 먼저 웃지 않았다. 현실에 내가 먼저 웃었다. 그러자 거울 속에 나도 따라 웃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오래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뜬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은 없었다. 대신 오늘 하루를 괜찮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다. 나는 씻고 옷을 고르고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도 잘 부탁해. 거울 속 내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꿈이 아니었다. 이제는 내 현실이었다.